자동차 두 대를 각각 700달러에 샀어요. 지난주에 1000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딜러와 경매장에 갔었죠. 결국 저는 자동차 두 대를 샀어요. 하나는 2004년식 혼다 엘리먼트였고 다른 하나는 1997년식 포드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 수동 변속기 모델이었습니다. 각각 700달러였죠. 이 자동차들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 대 모두 성공적으로 샀는지 실패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뉴햄프셔에서 자동차 딜러십을 하다 최근 문을 닫고 플로리다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5,000달러 이하로 자동차 딜러십 시작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그 예산에 거의 맞춰 오늘 신청서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제 새 매장을 보게 될 거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딜러 라이선스 진행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매장에 가서 지난주에 실제로 어떤 차량을 샀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스의 크레이그입니다. 같이 하시죠. 좋아요. 우선 경매장에 가기 위해서는 저 지프 랭글러를 이 트럭과 트레일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저 트레일러 안에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당겨 트레일러 안에 물건을 꺼낼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정비사가 타이어 교체를 권했지만 듣지 않고 더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보니 이 타이어들이 얼마나 건조하고 썩었는지 알겠어요. 이번 펑크가 심각해서 새 타이어 4개를 주문했고 내일 도착하면 정비소에서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비싼 차를 트레일러에서 내려 경매장에 가고 저렴한 차를 트레일러에 싣게 됩니다. 다행히도 휠에는 손상이 없고 그냥 타이어만 문제였어요. 실제로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는 걸 느꼈고 약간 연기 냄새도 났어요. 차를 세우고 주차장으로 가 트레일러에 실었어요. 휠은 멀쩡하고 타이어만 심하게 손상됐어요. 이제 차가 트레일러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매장에 왔고 다음 주 차량 목록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쉐비 카발리에는 12만 5천 마일 포드 익스플로러는 7만 5천 마일을 달렸어요. 멋진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고 있는 머스탱 1998년식 포드 익스페디션을 찾고 나면 이런 차들은 뉴햄프셔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문이 열려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로커 패널들은 이제 없을 법한데 1998년식 포드 익스페디션 이 녹 없이 남아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차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1998년식 포드 익스페디션 에디 바우어는 브롱코를 대체한 모델로 아직도 잘 달립니다. 포드는 96, 97년에 브롱코를 단종하고 F150 기반 모델을 출시했어요. 4.6리터 나오점 4리터 V8 엔진이 탑재됐고 최근에 싼 포드 머스탱에도 같은 4.6 엔진이 들어갔어요. 이 엔진은 매니폴드 누수가 없습니다. 정말 갖고 싶어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제가 너무 호들갑인 건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라진 평범한 차를 발견하는 게 멋진 일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 관심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살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누군가 범퍼를 팬더의 본드로 연결하고 싶었나 봐요. 저건 슈퍼차저 3리터 V6 엔진, 이 장착된 아우디 A7입니다. 세상에, 이 차는 주행거리가 3만 3천 마일 8만 3천 마일이고 누군가 기부했어요. 정말 제 머스탱을 꼭 찾고 싶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저도 모르게 끌리네요. 마치 살아남은 차들처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는 돈이 있는 분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연세가 좀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차를 파는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기부를 하면 차량의 전체 가치를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주행거리가 3만 3천 마일, 3만 2천 마일로 나와 있어요. 이 영상에 3부도 있을 듯합니다. 다음 주 자선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머스탱이 원래 이곳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죠? 이거 좀 보세요. 포드 F 레인저가 녹이 하나도 없네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18만 4천 마일이어도요. 포드 F 레인저입니다. 이 차들은 고장이 드물죠. 제 포드 머스탱이 보이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요. 예전엔 상태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치도 낮았고 이 차는 1996년식 포드 머스탱에
주행거리 10만 마일입니다. 방금 10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타이어가 오래되어 갈라졌고 코브라 R 휠에 맞지 않는 크기입니다. 헤드라이트는 교체 예정이고 복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도장도 다시 살릴 계획입니다. 헤드라이트와 타이어는 교체해야 하고 범퍼는 괜찮지만 보닛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폐차장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그리고 햇빛에 손상된 그 플라스틱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데크리드를 교체했고 스포일러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실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데크에 압착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리드 때문에 그곳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포일러뿐만 아니라 데크리드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차체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네요. 많은 부분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좋지만 너무 건조하고 썩어서 아쉽고 흐릿한 부분도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원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저는 가죽보다 천 인테리어를 더 선호합니다. 천이 더 오래 갑니다. 방금 한 말과는 반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에어백이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플로리다 햇볕에 익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핸들 커버 바깥쪽에 있는 에어백 부분이 좀 부서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채는 에어백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일러 교체 시 실링을 안 바꾸거나 잘못 설치하면 스포일러 구멍이나 움푹 파인 곳에 습기나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 데크리드에 부식이 생기고 심하면 물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닥도 썩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썩은 바닥이 보이시죠? 물이 가장 낮은 지점에 고이기 때문에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발은 보이지만 신체 일부는 안 보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4.6리터 V8 엔진입니다. 사실 이 엔진들은 꽤 튼튼한 편이에요. 포드 트럭 엔진에도 사용됐고 오래 가도록 만들어졌죠. 하지만 문제는 보닛입니다. 이 보닛은 꽤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 중 한 분, 제 시청자 중 한 분이 이 보닛이 몇백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유리섬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닛 잠금 장치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닫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닛, 트렁크 덮개, 타이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차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가 될 텐데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즐깁니다. 재미있는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사실 저는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퍽스 버디를 정말 좋아했어요. 5리터 포드 엔진이죠. 그 엔진 소리는 항상 제게 최고의 엔진 사운드 중 하나였어요. 이 4.6 엔진 도 소리가 정말 좋네요. 이제 실제 주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동 변속기 V8 머스탱입니다. 클러치감도 괜찮네요. 지금은 스티어링이 조금 뻑뻑하네요. 아날로그 속도계와 주행거리계가 달려있어서 실제로는 10만 마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10년 넘은 차량은 주행거리 표시가 면제되어 실제 주행거리를 알릴 필요가 없어요. 서류상 이 차는 잘 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수동 V8 머스탱을 주행 가능 상태로 $700에 샀어요. 믿기지 않네요. 트럭에서 나와야 하는데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려요. 그냥 트레일러에 갇힌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어요. 차 안에서 창문이 안 내려가니까 문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트렁크를 통해서 기어 나와야 했어요. 트렁크로 들어가서요. 알겠어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트렁크 열쇠가 글러브 박스 벗에 있어 트렁크를 열어야 했고 뒷좌석으로 들어갔어요. 뒷좌석을 접고 데크 리드를 올려서 트렁크로 빠져나왔어요. 출발 전 이미 나왔죠. 한 대 더 보여드릴 기증 차량이 있습니다. 멋진 뷰잉 리아타지만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차는 내부가 완벽하며 주행거리는 33,000마일에 불과합니다. 이 차는 캐딜락 알란테와 비슷하지만 한 단계 아래 모델입니다.
그래도 정말 멋집니다. 저는 저런 디지털 계기판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뷰익처럼 고급스러운 가죽과 큼직한 노브, 버튼들도 정말 좋습니다. $700의 수동 V8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을 샀어요. 차와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어도 시동과 주행이 되니 괜찮아요. 이제 제 새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혼다 엘리먼트를 살펴보고 이 차들의 쓸 부품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자, 다시 제 작업장에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700짜리 2004년식 혼다 엘리먼트입니다. 주행거리 20만 8천 마일이며 창문이 깨지고 연료 캡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이 좀 필요하지만 상태는 꽤 괜찮고 4기통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혼다 같은 차들은 지금 살 수 있는 최고의 차량 중 하나입니다. 여기 몇몇 부품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헤드라이트도 형편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전 작업장에 혼다 엘리먼트를 모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져갈 건데 먼저 머스탱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친구에게 가져갈 겁니다. 필요한 모든 부품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트레일러에서 머스탱을 꺼내야 해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해볼게요. 알겠어? 나한테 넘어지지 마. 1단계 달성.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야. 아, 채 열쇠 두고 나왔네. 그냥 밀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 할 수 있어. 운 좋게 중립에 놓으니까 그냥 굴러 나왔어. 이제 차에서 나갈 수 있겠네. 프로젝트 카를 사는 즐거움이지. 이제 두 프로젝트 차가 다 모였으니까 필요한 모든 부품 목록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두 채 필요한 모든 걸 메모해 둘 거야.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한 번에 주문할 수 있어. 모든 부품이 모이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 먼저 머스탱부터 시작해서 헤드라이트가 필요하고 광택 작업도 해야 해. 그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 그건 마지막에 할 거고 이 철분 같은 것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볼 거야. 이건 도장면에서 떨어진 거지만 부품은 아니야.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필요하고 휠과 타이어, 아니면 그냥 타이어만 필요하고 이 플라스틱도 필요해. 이건 이미 얘기했었지. 새 데크리드가 필요해. 이 차를 다시 순정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새 데크리드가 필요해. 브레이크가 정말 무른 걸 느꼈어. 그래서 점검을 하고 브레이크도 손볼 거야. 새 에어백이 필요하고 새 마스터 컨트롤 패널도 필요해. 여기 좌석이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 안 되고 다른 좌석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고 라디오도 필요해. 계기판은 원래 하얀색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교체하고 바닥도 보수할 거야. 머스탱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야. 이제 이 엘리먼트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헤드라이트는 복원하거나 누군가에게서 새로 구할 수도 있겠어. 나는 이미 뒷유리를 확인했어. 그거 말고는 시트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실내는 정말 괜찮으니까 시트 하나랑 창문, 그리고 연료 주입구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차는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고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할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두 차 모두에 필요한 부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내 퇴거 영상을 봤다면 내가 퇴거당했던 이 장소를 알아볼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쫓겨났거든. 원래는 2대의 차만 허용되는 곳이었어. 그리고 내가 공장 건물의 소유주로 있으면서 확실히 아는 건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야. 혼다 엘리먼트가 떠나자마자 내가 주차해 다른 차들이 못 오게 했어. 그 사람이 싫어해서 각자 길을 갔고 혼자 남았지. 지금 상황을 봐. 혼다 엘리먼트 주변에 차들과 고철 차량이 있지만 우리는 혼다 엘리먼트에 있어. 내가 필요한 쿼터 글라스는 있네. 연료도어는 없어. 사실 저 시트 상태가 꽤 좋아. 정말 멋진 시트야. 트림 피스 있나? 난 필요 없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 있는 3달 동안 바로 저기에 다른 엘리먼트 세대가 몇 달 동안이나 있었어. 이제 폐차장 가야겠네.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 순정 타이어는 245/45R17이야. 저기 이 휠에 맞는 세트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에 온 걸 환영해. 우리는 폐차장에 있어. 나는 부품 찾는 걸 정말 좋아해. 여기가 내 친구가 지난주 혼다 엘리먼트를 기증한 곳이야. 이것 좀 봐.
GMC 데날리 10단 자전거야. 아마 데날리를 샀을 때 같이 딸려온 거겠지. 타이어가 엄청 많아서 내 휠에 맞는 타이어 세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기 있네. 이제 코브라 R 휠에 다 장착하고 밸런스 맞춰야 해. 코브라 R 휠이 좋아서 괜찮고 여기엔 새 브리지스톤 타이어 4개도 있어. 이건 19인치야. 내 머스탱의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잘 맞을지 궁금하고 장착하면 멋질 것 같아. 다음 영상 예고편이야. 코요테 엔진 장착된 13년식 그랜드 투어링을 보여줬었지. 나는 신형 머스탱에서 뗀 그랜드 투어링 휠과 타이어 세트를 $400에 샀어. 새 타이어에 밸런스까지 맞춰져 있었어. 나는 중고 타이어에 돈 쓰기보다 그 돈을 더 잘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 누가 내 차와 같은 머스탱이 있다고 했어. 왜인지 모르지만 폐차장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또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뭘 찾을지 몰라. 폐차장에서 멋진 걸 발견할 때도 있어. 머스탱을 찾으러 왔는데 이제 혼다 엘리먼트가 있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는 몇 년간 내 예전 주차장 밖에 있다가 이제 여기 있네. 그래서 이 차를 내 주차장에 있을 때보다 더 비싼 값에 사야 할 것 같아. 영원히. 창문, 연료 주입구, 트림까지 필요한 부품이 모두 있네. 완벽해. 이제 가격만 확인하면 돼. 시트도 보자. 상태가 별로네. 연료 주입구 덮개는 10mm 볼트 2개만 풀면 쉽게 분리돼. 플라스틱과 잘 맞고 이런 점이 내가 혼다 엘리먼트를 좋아하는 이유야. 모든 게 플라스틱이거든. 첫 번째 차량 미션 완료. 이런 차는 이제 못 봐. 그게 멋진 점이야. 근데 저 노란 건 뭐지? 카마로인 줄 알았는데 일본차 구역에 있네. 저건 포르쉐 944인데 완전히 분해됐네. 나한테는 쓸모없지만 꽤 멋지긴 하다. 이건 샘 리터 V6 엔진인데 많은 인피니티들이 닛산 240SX와 비슷한 셰시를 사용했어. 240SX는 K24 4기통 엔진이었지. 어쨌든 이게 닛산 최고의 차야. 닛산이 저 차들 내놓기 전엔 정말 멋진 차를 만들었지. 그 세대 얼티마, 센트라와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 무라노가 닛산 몰락의 원인이었지. 이제 포드로 넘어가서 폭스바디 머스탱을 볼게. 빙고, 저 아래 컨버터블이 있어. 6기통 등 상관없고 필요한 사람에겐 멋진 그랜드 투어링 범퍼야. 안엔 코너 라이트도 있음. 이 차는 꽤 많이 뜯겼네. 그래, 여기엔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저 아래 머스탱도 검은색 같아. 그럼 트렁크, 보닛 등 다 내체 쓸 수 있겠네. 한번 보자. 오, 이거 그랜드 투어링 4.6리터 V8이네. 같은 엔진이구나. 보닛은 도색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있고 순정 헤드라이트와 트렁크 리드도 있네. 헤드라이트엔 관심 없어. 여기 96년식 포드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용으로 썩지 않은 트렁크 리드가 있어. 그래, 썩지 않았어. 이거면 되겠다. 또 뭐가 필요하지? 에어백이 필요했지. 이거 에어백 들어있나? 들어있긴 한데 상태가 안 좋고 금이 가기 시작했네. 내 거랑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이 이유로 나는 가죽보다 천을 더 좋아해. 저거 옛날 매버릭이야? 그거 맞지? 다음 세대 머스탱 옆에 머큐리 쿠거가 있어. 저게 포드 프로브를 대체했고 같은 2.5리터 V6 엔진의 실내도 거의 같아. 저 차도 꽤 멋진 차야. 첫 차로 말이지.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탔던 차 중 하나가 93년식 포드 프로브였어. 그리고 이거랑 정말 비슷했지. 그리고 이 차들이 나왔을 때 99년도에는 진짜 멋졌지. 그런데 이 부품은 꽤 많이 깨졌네.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겠어. 저쪽은 세대가 달라. 저기도 세대가 다르고 여기도 세대가 달라. 내 머스탱 도색은 피하고 싶으니 상태 좋은 검정색을 구하는 게 가장 좋겠어. 또 시작이네. 이건 최신 세대야. 05년식 이후 머스탱 같은 거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줄게. 이건 링컨 마크 8이야. 저기 코브라 엔진이고 링컨 마크 8에는 코브라 머스탱과 같은 헤드가 들어갔어. 내 생각엔 그게 32 밸브 듀얼 오버헤드 캠 샤프트, 듀얼 오버헤드 캠이었을 거야. 듀얼 타이밍 체인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엔진이었지.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혹시 차체 스타일 잘못 알았으면 알려줘. 저기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여기 내 차의 회색 버전이야. 아마 94년이나 95년 모델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기 아래쪽 사이드 스쿱 때문이야. 사실 잘 모르겠어. 가죽, 에어백, 이 차 모두 쓸모없어. 뉴엠프셔는 모든 게 썩고 있지만 방울뱀만은 걱정 없어. 여기선 어디서든 방울뱀을 볼 수 있어. 조심해. 내 세대여. 후드가 없는 검은색이었어. 원래는 흰색 후드였지. 에어백 어때? 웃기지? 내 차와 같은 헤드라이트네. 이거 내가 가진 천 시트잖아. 이 시트가 내 것보다 더 나은지 궁금하네. 아쉽다. 에어백은 없어.
이 시트가 내 것보다 상태가 더 좋고 비슷해 보이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차도 같은 스포일러를 달았고 트렁크 덮개가 벗겨지고 있지만 썩진 않았어. 근데 여긴 부러졌네. 신형 머스탱. 자, 보자. 이 차 본넷이 원래 초록색이었나? 그럼 저 본넷도 아마 초록색이겠네. 이건 금가서 쓸모없고 트렁크 덮개는 괜찮지만 스프레이 칠됐고 에어백도 없어. 포드 머스탱은 이 정도면 됐고 차 전체도 맞춘 것 같아. 포드 썬더버드 98년식 알지? 이 차들은 옵션으로 4.6리터 V8 엔진이 있었고 이전에는 슈퍼쿠페 옵션에 슈퍼차저 V6 엔진이 탑재됐었지. 이건 3.8리터야. 하지만 94년에 슈퍼쿠페로 나왔다면 수동 변속기와 슈퍼차저 V6 엔진이 들어갔을 거야. 그게 멋지긴 해도 그런 차들은 틈새 시장이라 규모가 작아. 그래서 소유해도 다시 팔 시장이 크지 않아. 여기 오래된 파이어버드가 있고 또 다른 오래된 파이어버드도 있네. 오, 캐딜락 리무진, 그랜드 프리. 저건 뭐지? 오래된 뷰익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제 지식을 조금씩 섞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이 영상들에 좀 더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폐차장에 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즐기거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다면 이건 누구의 광고도 아니에요. 하지만 carpart.com에 들어가면 전국 어디에서든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은색 머스탱 팬더도 그렇게 구했어요. 제가 필요한 색상의 정확한 팬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원하는 휠, 타이어 등 부품이 필요하면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폐차장을 직접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또 재미 아니겠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저는 폐차장 돌아다니는 걸 즐깁니다. 그게 저를 이상하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오래된 콜벳 2대를 발견했어요. 와, 여기 70년대 콜벳 한 대, 저기 70년대 콜벳 한 대, 그리고 저기에는 2010년대 이후의 카마로도 있네요. 이제 폐차장 탐험은 끝입니다. 필요한 부품 목록을 들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자, 라쿤. 그리고 나서 모든 부품의 가격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머스탱과 엘리먼트 부품들이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 차들에 얼마를 투자하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부품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저는 이런 일 하는 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요. 모든 부품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서 연료돈은 13달러입니다. 앞유리 트림은 7달러이고 운전석 뒷쿼터 윈도우는 32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빼야 해서 제 실력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포드 머스탱의 보닛과 트렁크는 각각 92달러, 운전석 시트는 42달러입니다. 그래서 250달러도 안 되고 230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머스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색이 필요하지만 타이어는 20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상대는 타이어 하나에 50달러를 원하지만 흥정 가능할 것 같아요. 19인치 머스탱 휠 한 세트는 800달러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정말 깨끗한 혼다 프렐류드가 있는데 순정 배기도 그대로입니다. 수동 변속기인가요? 오토는 아니고 이 차 정말 깨끗해요. 전부 순정입니다. 범퍼도 완벽하고 보닛도 완벽하고 팝업 헤드라이트도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휠 커버도 전부 순정이에요. 스포츠 인젝션 모델이라면 닛산 오너들이 슈퍼 히커스라 부르는 기능이 있었겠지만 혼다는 아니죠. 이 차 스포츠 인젝션 버전엔 사륜 조향이 있습니다. 와, 그거 정말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차마다 700달러 지불했습니다. 엘리먼트 부품은 100달러 이하가 될 것 같고 머스탱 부품은 300달러 이하가 될 것 같아요. 휠 세트까지 포함하면 머스탱이 도색 전 주행 가능해지려면 총 1000달러가 들겠네요. 엘리먼트는 모든 부품 합쳐 800달러 이하일 거예요. 시간이 나면 도구 챙겨 다시 올 생각입니다. 오늘 혼자 시간을 보내며 일도 하고 경매장과 폐차장에 다녀왔어요. 함께할 파트너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스탱, 엘리먼트 작업도 하게 되니 다음 시리즈에서 기억해주세요. 그 살인 콘도에서 심각한 홈오너스 아소시에이션 문제와 실버 머스탱 GT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채널 성과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